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만배의 에너지를 지니고 해마다 우리를 찾는 한반도의 불청객 태풍. 태풍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기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재산 피해액은 무려 20조 원. 그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10조 5천억 원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1위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루사. 2002년 우리나라를 덮쳐 수많은 재산 피해를 낳았다. 그 뒤를 이어 태풍 매미가 2위를 차지했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태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태풍은 적도 부근과 북극 부근에 태양열에 받는 에너지가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도 부근에서 데워진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태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수많은 태풍들, 루사, 매미, 에위니아, 올가 등 이름과 다르게 이 태풍들은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다. 태풍은 매년 평균 30개가량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평균 3개꼴, 월별로는 8월, 7월, 9월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태풍 발생은 여름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위력이 강한 것은 바로 가을 태풍. 최악의 피해를 낳았던 태풍들은 모두 가을 태풍이었다. 800명이라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태풍 사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의 4분의 1을 차지한 루사, 그리고 매미까지. 자연재해 역사를 새로 쓴 태풍들은 모두 가을에 발생한 태풍들이었다. 가을 태풍의 피해가 큰 이유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태풍이 몰고 온 더운 공기와 만나 비구름을 크게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가을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이 가을에 태풍이 오면은 인명 피해가 많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가을은 농작물이나 과일을 수확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낙과라든지 이런 그런 농작물의 피해가 크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태풍의 위력은 바람과 폭우를 들 수 있다. 2003년 추석, 강력한 바람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아온 태풍 매미. 매미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130명의 인명 피해를 낳았다.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덮친 태풍 매미. 그 속도는 초속 60m로 우리나라 태풍 중 가장 빠른 풍속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피해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1000톤이 넘는 부산항의 상징인 겐츄리 크레인을 삽시간에 넘어뜨렸고, 달리던 열차가 탈선되면서 승객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강한 바람이 몰고 온 태풍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태풍 매미는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이고 최대 풍속이 60m/s로 1904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상륙 시점이 만조 시간하고 겹치면서 해안가에 높은 해일이 발생했고, 강한 바람으로 또 광범위한 집중호우를 동반해가지고 심야에 내륙을 통과하면서 148명의 인명과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태풍 중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낳았던 태풍 루사. 루사는 870mm가 넘는 비를 뿌리면서 우리나라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하천 범람, 산사태, 침수 등 폭우로 인한 사고가 줄을 이었는데 특히 하천이 갑자기 불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 이때 인명피해만 총 184명. 그중 하천 급류로 인해 95명의 생명이 손쓸 겨를도 없이 사라졌다. 우리 층에서는 평소 하천변 저지대 주민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태풍 호우가 시작되면은 하천 범람 지역을 예측해가지고 마을 이장 등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마을 이장들은 또 마을 방송이나 집집마다의 방문을 통해서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켜 피해를 줄입니다. 한번 몰아쳤다 하면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는 태풍. 그동안 몰랐던 태풍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다짜고짜 자투리 정보. 태풍 이것이 궁금하다. 태풍이 불면 어느 쪽 바람이 세요? 오른쪽? 왼쪽? 중심부?
오른쪽이 가장 강하다. 태풍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태풍의 눈은 바람이 거의 없고 위력이 약한 편. 반면 바람의 방향인 태풍의 오른쪽이 강한 위력을 지닌다.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궁금해요. 국가별로 제출한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태풍의 이름은 각 국가별로 제출한 10개의 이름을 순차적으로 사용한다. 과거에는 여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남자와 여자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한다. 토네이도 태풍인가요? 태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바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뭔가요? 토네이도는 바람의 한 종류다. 각 지역에 따라 태풍은 크게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북미 지역의 허리케인, 호주 지역의 윌리, 인도양의 사이클론, 그리고 타이푼까지. 토네이도와 태풍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네이도는 태풍이 아닌 바람의 종류다. 거대한 해일이 도심을 삼키고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다. 이 장면은 비단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8월 초속 75m의 슈퍼 태풍 카트리나가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다. 불과 2시간 만에 거대한 도시는 물속에 잠겼고 일주일간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폐허가 돼버린 도시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각종 강탈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설 곳을 잃었다. 강대국 미국도 자연재해 앞에선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과연 한반도는 슈퍼 태풍에서 안전할까? 우리나라에 슈퍼 태풍이 불었을 것을 가정해봤다. 삽시간에 송전탑이 붕괴돼 버린다. 도시는 빛을 잃고 암흑으로 변한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빌딩들도 주저앉아 버리고 남해안을 유유히 지나던 수십만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이 침몰된다. 하루에 10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최대 규모의 댐마저 맥없이 무너진다.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슈퍼 태풍. 이런 무서운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슈퍼 태풍은 풍속이 초속 70m 이상, 일강수량이 1000mm 이상인 태풍을 말한다. 매미보다 빠르고 루서보다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슈퍼 태풍. 우리나라에도 카트리나급 슈퍼 태풍이 상륙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한데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열과 수분이 필요하다. 태양열로 가열된 바닷물은 수증기로 바뀌면서 구름을 형성한다. 이때 바다가 내뿜는 더운 습기가 강할수록 구름은 점점 커지면서 대형 태풍을 만들어낸다. 카트리나도 발생 초기에는 작은 태풍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수온의 멕시코만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세를 불려 슈퍼 태풍으로 발전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 해수면 온도가 3.2도 상승하면 우리나라도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위력은 과거 태풍 루서와 매미 위력을 합한 것보다 강할 수도 있다는 것. 바닷물의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동할 때 그 세력이 약해지지 않고 언제든지 강한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은 뭐 강하고 약하고가 없이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지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5월 20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부천의 한 공장. 오정부 삼정동 소재 GR스파워 주식회사 이 공장이 침투되었으니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후방 차량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해 재난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를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본 훈련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침수가 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침수 지역의 범람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제방을 쌓는다. 자,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지대의 경우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이 발생하기 전 미리 모래주머니를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 태풍 시에는 전기 누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감전 사고뿐 아니라 화재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먼저 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속한 화재 진압과 함께 건물 안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한다. 화재 시는 손수건 등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아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그 후에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킨다. 화재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했을 경우 당황하거나 불안한 마음에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섣불리 뛰어내리지 말고 수건이나 옷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하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 생존자까지 대피를 시켰다면 본격적인 화재 진압에 들어간다.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대기 중인 소방방재청. 이 정도 준비라면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이상무. 태풍이 올라올 때는 먼저 그 기상청 예보라든지 이런 걸 청취하기 위해서 라디오라든지 그 TV를 방송하셔가지고 미리 기상 구급품이라든지 기상 식량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미리 홍보해서 재난 예방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 태풍.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대비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